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방구석 정치임장 5번째 시간입니다. 기자들 사이에서 특히 화제라고 해요. 이 웹페이지가 정치임장 어디서 구할 수 있냐. 여러분 이슈 전파사 댓글에 있습니다. 댓글에 여러분 링크 올려놨으니까요. 누르시고 함께 보시면서 김도영 기자 설명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핫플 중에 핫플. 자, 부산 오늘 북값입니다. 네, 지금 원래 게임 제작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거 웹페이지 이거 되게 조악하게 그냥 클로즈로 만들어가지고 너무 좀 창피하기는 한데 그래도 그냥 재밌더라고요. 요즘에 클로드 쓰고 이렇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갖고 아예 그거 하나 만들려고 해요. 뭐요? 여론조사를 지금까지 나온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요. 그 매트릭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거 해놓으면은 기자들은 무조건 눌러서 들어올 수밖에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 밑에다가 김지훈의 이슈 전파사 구독 좋아요 적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그게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하여튼간 일단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띄워주시겠어요? 자, 오늘은 부산 북구 갑인데요. 사실 여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워낙에 핫한 곳이라 가지고 맞아요. 어제 조금 또 하정우 수석이 내려가서 사실 공천이 오늘 확정이 돼버렸기 때문에 여기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일단은 전재수 의원이 빠진 곳에 하정우 그리고 한동훈 그 다음에 박민식 이렇게 3자 구도가 이렇게 됐어요. 근데 하정우 수석은 오늘 같은 경우에 오늘 아예 공천이 확정이 됐고요. 한동훈 전 대표 사실은 이제 무소속 출마 확정된 상태고 국민의힘은 경선을 한다고 하는데 아마 박민식 의원을 이제 경선 없이 단수 공천을 줄 것 같더라고요. 그게 확정이 됐고 여기에서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여론조사 꽃에서 한 건데 하정우 수석이 37.3%, 한동훈 전 대표가 24.2%, 박민식 의원이 20.4%인데 자기들이 좀 좋아할 것 같은 사진으로 좀 넣어봤습니다. 박민식 의원은 이제 여기서 이제 봉사활동을 하는지 여기서 이제 그 폐지 주우시는 그 어르신의 그 역할을 대신 밀어주는 그런 사진입니다. 거의 삼보일배하는 심정으로 선거운동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다가 좀 이상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는 됩니다. 이상하지 않고 3자 구도는 충분히 지금 예상이 됐고 이 구도가 이제 과연 이제 깨지느냐 마지막까지 이어지느냐가 앞으로 5월 15일 후보 등록 마감 때까지는 가장 관심의 대상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 화제의 한 컷이라고 새로 넣어봤는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의 하정우 후보와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여기서 이제 어저께 구포시장에서 만났죠. 여기서 이렇게 나왔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3자가 유지될 거로 보이진 않고 양자로 결과적으로 좀 귀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3자로 갈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 당내에서는 물론 이제 배현진 같은 사람이 양보를 해야 된다.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제 한동훈의 경우는 여기서 퇴로가 없는 상태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결국은 이제 장동혁 당권을 쥐고 있는 장동혁 파와 비장동혁 파들 간에 이제 이 지금 다툼 속에서 장동혁 또한 물러날 것이 없다. 따라서 결국은 벼랑 끝에 몰려 있는 백척간두의 사람들끼리 부딪혀서 가는 거고. 둘 다 죽는다. 그렇게 가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3자 구도로 마지막까지 평택이나 여기나 결국은 갈 때까지 간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서 조금 제가 이제 준비한 걸로 부연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처음에 이렇게 그 부산 북구갑에 대한 지형적 설명을 드리는데요. 여기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북구갑입니다. 특히 북구인데요. 여기가 이렇게 북구고 요거는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이번에 보궐선거가 열리는 구포 1동, 2동, 3동, 만덕 2동, 3동, 그 다음에 덕천 1, 2, 3동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이쯤일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아랫부분 여기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산이 이렇게 막고 있고요. 옆에는 강이 있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전에 나와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가 굉장히 고립된 지역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하나,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아래 위로 이렇게 지하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특성이 어떠냐? 여기는 늘 토박이들, 보통 이렇게 고립된 지역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이 이제 자기들이 키운 인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전재수 의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박민식 전 의원도 마찬가지고 전재수 이제 후보죠. 전재수 후보, 박민식 전 의원 또 마찬가지로 모두 이제 이곳 토박이들 간의 전쟁이 벌어졌던 곳인데 이번에는 어쨌든 하정우 수석은 부산이 고향이고 그다음에 구포고. 그래서 이제 저 동네를 나름 그래도 비슷하게 기반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제 그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약점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은 보통 원래 여기 북구 갑은 옛시가지고요. 북구 을 위쪽에는 이제 신시가지 약간 90년대 후반쯤에 이제 거기 아파트 들어서고 이렇게 갖고 만들어진 곳인데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이게
2012년 12월만 해도요 한 16만 5천 명, 6천 명 가까이 살았었는데 지금은 한 13만 명 정도 되고요. 특히 유권자로 가면 한 11만 7천 명까지 줄어들어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보통의 보궐선거 득표율 한 5만 6만 나온다고 치면요. 정말로 50% 60% 나온다고 치면요. 5만 6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여기서 지상전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인구가 적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만나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0대 이상의 이제 고령 인구가 좀 많습니다. 43.5%예요. 제가 글씨가 너무 작은데 다음에 좀 키워서 오겠습니다. 43.5%예요. 원래는 2012년만 해도 18.4%였는데 급속히 노령화가 됐네요. 여기도. 지금 대한민국의 수도권 제하면 어디다 다 이렇긴 한데요. 여기 조금 심하긴 해요. 부산이 특히나 자책적으로 본인들이 하는 말 노인과 바다. 노인만 남았고 바다만 있다. 너무 슬픈 얘기입니다. 슬픈 얘기인데 제가 뭐 2024년도에도 갔고 2022년도에도 다니면서 봤던 거는 이 노인과 바다만 있는 곳을 누가 살리냐. 그래서 항상 그래도 알아요. 그들도 일 자체는 민주당 후보들이 조금 더 낫다는 거. 왜냐하면 여기 국민의힘이 그래서 무슨 여기 경제 발전을 해서 뭘 했어. 근데 이제 막바지에 항상 그래도 우리가 남이가 이제 이거에 늘 휘둘리는 이번에도 아마 그런 마지막까지의 고민은 있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여기 그래프에 잘 나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2012년 대선부터 총선 제외하고 나머지 다른 선거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럼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2012년 대선에서 북구에서요 박근혜 전 대통령 57%, 그다음 구청장 선거 2014년 구청장 선거에서 55%. 대선에서 이제 박근혜 탄핵 이후에 잠깐 이제 꺾이기는 하는데 사실은 30.2%인데 홍준표 후보거든요. 30.2%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당시 안철수 의원이 있어가지고 여기가 나눠졌어요. 그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2018년 구청장 선거는 크게 졌는데 이것도 사실은 이제 그때 이제 그 북미 정상회담 요 여파 때문에 졌다고 봐야 되고 실제로 2022년 대선 되면은 급속도로 복귀하고 윤석열이 56.4%, 이재명 대통령이 39.8% 이렇게 재편이 됩니다. 사실은 2018년도에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그 당시 분위기가 이제 마치 남북 통일이 될 것 같은 분위기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부산시장 오거돈 이제 끌어내고 나머지 구청장들도 상당 부분 승리할 수 있었던 게 그냥 그 흐름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 그다음에 통일된다. 근데 이제 그게 오거돈 시장이 대형 사고를 쳤고, 그 이후에 그래서 뭐가 나아졌는데 게다가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통일은 물 건너갔네. 이제 여기서 이제 그냥 다시 원래대로 가게 된 거죠.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했잖아요. 윤석열이 계엄을 한 다음에도 그 김문수 후보가 50.2%랍니다. 그니까요. 이게 놀랍네. 이준석 후보 수치를 뺀 거예요. 50.2%. 뺐는데도. 이재명 대통령은요 41.4% 7만 7천 표입니다. 이때는 이제 여기 북구 전체예요 이게. 이렇습니다. 이만큼 굉장히 보수적인 지역이다. 그러면은 만만치 않네요. 이 북구가 갑과 을이 있는데 갑과 을 두가 아까 제가 지도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갑이요 더 보수적이에요. 비슷한 성향을 갖고 있는데 갑이 더 보수적이에요. 보시면은 2025년 대선에서는 갑에서 이거는 이제 그 관내 사전 투표 뺀 건데요. 여기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54%를 했는데 갑에서 을에서는 그 김문수 후보가 51%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3% 정도 더 보수적이다. 밑에 수치들을 한번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갑이 더 보수적이다. 근데 어떻게 전재수가 3승을 했느냐. 이거는 정말로 밑바닥 선거운동, 저공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이죠. 동네에 어디를 가도 그냥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의정 활동 서울에서 무슨 뭘 여의도에서 있는 날을 제외하고는 다 그 지역에 아침마다 볼 수 있는 그런 식의 거의 저인망식 선거운동, 이 생활 밀착형 선거운동을 통해서 거기서 계속 자리를 잡았던 친구고 거죠. 아들이고 형이고 동생이고 약간 이런 거죠. 부산 특징이 남자 후보들의 경우는 보통 목욕탕에서 한번 다 까야 돼요. 홀딱 벗고서 이제 같이 이제 그 모든 것을 우린 다 보였다. 약간 그런 관계로 그런 것도 되게 많이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하정우 수석에 대해서도 목욕탕부터 가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산을 내려가 택시를 타면은 다 전재수 친구 아니면 후배 아니면 형님이라고.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요즘 전재수 후보에 대한 그 공격이 조금 뜸해요.
많이 안 나와요. 처음에 그 전재수 후보를 막 공격하니까 박형준 시장이 좀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자기한테는 오히려 득이 안 되는 거예요. 깨닫고. 우리 재수 와 공격하노. 막 이게 이정서가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요즘에는 뭐죠? 까르띠에 받았나 안 네. 받았나 요 공세를 안 하고. 조금 덜 하고 네. 이제 다른 쪽으로 이렇게 좀 전환을 하는 것 같고 네. 한동훈 캠프 내에서도 그 네.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어. 네, 그런 그 노선을 두고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막강. 한동훈이 잘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뭐예요? 화력이죠. 그러니까 화력. 한동훈 팬덤 네. 저기 혹시 거기도 가셨나요? 올림픽 그 경기장도 한동훈 콘서트 거기 나가셨구나. 저 거기 아이, 갔었어요. 그래요? 네, 네. 네. 가득 채웠잖아요. 네. 아이돌도 아닌데 네. 그분들이 지금 그 주말에는 다 부산을 출동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산 선관위에서 경고 공문을 보내서 이따가 그 얘기 전할 텐데 맞아요. 이게 일부 과열 이게 분위기가 있고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어서 경고 공문도 받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지역에 네. 그 특히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경기를 막 네, 살리는 네, 거예요. 그러려고. 굉장히 그게 그쵸.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뭐 음료, 굿즈 나눠드리고 뭐 쉼터 제공하고 이랬다가 근데 이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있습니다. 네, 그것보다도 가서 한동훈이 어디 지나가면서 그렇죠. 먹은 네, 곳, 산 다 곳 사고.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럼 뭐 지금 뭐 BTS가 어디 미국의 어디 뭐 템파니 엘파소니 그 지역에 난리가 나잖아요. 한동훈이 약간 그런 비슷한 지금 벤치마킹을 본의 아니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저 그 부산 도토리 쉼터 요렇게 네. 네. 도토리가 뭔지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네. 대통령의 디귿을 빼가지고 이제 도토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아셨어요? 아니 몰랐어요. 그래서 도토리 쉼터예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총선 득표를 보여드리면요. 전재수 후보가 처음에 이렇게 힘들게 시작했습니다. 38.6%에서요. 47.6%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55.9% 올라갔다가 50.6%로 떨어집니다. 거의 이 정도 신화를 그리고 쓴 거네. 52.3% 여기가 그동안 안 좋았던 상황들을 다 감안을 한다면은 전재수 개인기가 한 거다. 정말로 시장 돌아다니고 목욕탕 가고 뭐 그다음에 중앙 정치를 전재수 의원이 좀 안 했어요. 네. 거기 중앙 맞아요. 정치에서도 민주당스러운 그런 발언을 하면은 부산에서 표 떨어진다는 걸 알아가지고 그걸 많이 안 했어요. 반면에 같은 기간 이제 박민식 의원을 재선할 때 중앙 무대에서 중앙 정치에서 많이 이제 이름이 오르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동안 이제 전재수 당시 이제 패배자는 네. 막 표밭을 막 닦고 있었던 거지, 훑고 있었던 거지. 전략을 잘 잡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다음 실제로 동별로는 어떤가? 이 동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네. 이 정도까지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대단히 분석적이시네요. 대단히 빨갛습니다. 네. 네. 대단히 빨간데 그 중에서 특별히 빨간 곳들이 네. 구포 3동입니다. 아. 여기는 덕천 1동입니다. 덕천 일동. 여기는 지난 대선 개엄 후에 시작된 지난 대선에서도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20% 앞선 곳이에요. 와. 그 다음이 여기 보시면은 16.7%, 17.5 덕천 3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보수세가 강하다.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곳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전재수 후보보다 서병수 시장이 더 많이 받은 곳입니다. 다만 만덕이도 여기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25,000명이거든요. 네. 25,000명인데 여기는 이제 그나마 조금 덜하다.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죠.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대선에서 이 부산 북구의 모든 선거구에서 다 이 김문수 후보가 이겼다는 것이 좀 충격적이네요. 네. 와, 그 정도로 진짜 보수세가 강하다. 그 정도로 네. 힘든 지역이고 정말 그 힘든 힘든 지역에 지역이다. 간 것이다. 아. 하정우 수석은 지금 알고 댓글에 갔겠죠. 본인 당연히 알겠죠. 알고 갔겠죠. 다 갔겠죠. 이 분석 정도는 다 끝났겠죠. 보고 갔지 않을까요? 네, 분석 끝났겠죠. AI 수석이니까 네. 클로드 돌려가지고 그렇죠. 네. 댓글에 막 레알 버건디 막 이런 게 올라오고 레알 있습니다. 버건디. 그래서 이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본 네. 이렇게 새 후보의 수학 분석. 네. 네. 근데 수학까지는 안 가고요. 그냥 강점이랑 약점만 네. 해놨는데요. 이 사진들은 페이스북에 있는 프로필 사진 가져온 겁니다. 그냥. 네, 하정우 수석의 전 수석의 네. 페이스북 사진. 네. 페이스북에 이제 프로필 사진인데 네. 이제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있는 사진 이렇게 해놨는데요. 일단은 강점은 새 인물이죠.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새 인물을 좋아합니다. 두 번째 부산이 고향입니다. 그것도 이제 북구가 이제 고향이고요. 세 번째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전재수 줄 투표 가능성이 있죠. 부산시장 선거를 하면은 전재수 후보를 북갑에서 맞아요. 많이 찍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그걸 찍은 사람들이
하정우 수석을 찍을 것이냐, 한동훈 전 대표 찍을 네. 것이냐, 아니면 박민식 전 의원을 찍을 것이냐. 여기서 하정우 수석이 조금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의 한 전략가를 만났는데 네. 그분이 하는 말이 박형준 그러니까 이제 전재수 시장이 네. 전재수 시장이 죄송합니다. 전재수 후보가 부산시장 선거에서 이기려면은 네. 최소한 북구갑에서는 55% 정도가 나와줘야 된다. 그러면은 그 55%에서 15% 이탈한다고 치고 40%만 하정우 수석이 갖게 되면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박민식 전 의원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표가 갈릴 테니까 보시는. 네, 그래서 이 줄투표가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다. 거의 그렇다면 전재수 후보와 하정우 후보는 뭐 미국 대통령 선거 때처럼 런닝메이트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같이 가야겠죠. 네. 만약에 전재수 후보가 진다. 그러면 하정우 수석도 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네. 사실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하정우 전 수석을 원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동반 그러겠네요. 바람을 일으키고 싶어서. 왜냐하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을 오랫동안 다진 사람이 떠나면서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넣어야 되는데 또 그에 걸맞는 명분이 필요하겠잖아요. 네. 예를 들면 대구 사람들이 민주당을 찍기 싫어하지만 김부겸의 경우는 흔히 말하는 KS 라인, 그러니까 경북고 서울대 그렇죠. 총리, 뭐 그렇죠. 이러한 명분 때문에 이제 눈 질끈 갖고 찍을까, 뭐 약간 이런 명분처럼 그 이제 부산 북갑의 경우도 뭐 재수야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이렇게 가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만큼의 뭔가 찍을 수 있는 명분에 올리는 사람이 필요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네. 다만 약점은 뭐냐? 네. 정치 초짜입니다. 네. 이제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시끄러운 거 있다가도 이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만 하루도 안 됐는데 그냥 요거 논란이 요거 계속 있잖아요. 나오고 있죠. 요런 논란들, 네. 요런 논란들이 되게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인지도가 솔직히 배우 하정우 씨가 높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루포 다녀온 기자들 얘기 들어보면은 네. 하정우가 누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점. 그다음에 30년 떠나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보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런 점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높은 인지도, 그다음 강한 팬덤, 그다음에 서병수 전 부산시장 여기 당협위원장인데요. 이분이 한동훈 전 대표 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존 조직세가 좀 있고 이분 여기에 이제 그 국갑을 좀 잘하는 국민의힘 쪽 그 책사들이 좀 붙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서병수 시장의 지원으로. 네. 그리고 이제 선거가 지나가면 이게 바람이라는 게 굉장히 시작되면서 바람이 네. 되게 중요해지는데 부산에 출마하는 부산과 울산, 경남에 출마한 이 광역단체장 후보들뿐만 아니라 이제 그 누구죠? 그 뭐죠? 그 이제 기초의원, 광역의원 이분들이 이제 한동훈 찾아갖고 막 이렇게 같이 좀 유세해달라고 막 요청을 할 것이고 네. 그러면은 그 분위기 자체가 조금 더 이제 업이 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강점으로 작용할 것이고 약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은 메신저 브레이크. 네. 강성 보수층이 반감을 너무 심하게 갖고 있고 그러니까 윤 어게인. 하지만 네. 그게 또 약점이지만 일종의 그쵸. 강점도 되죠. 왜냐하면 그래서 기회를 또 받은 거죠. 비상계엄에 대한 네. 그 반대하는 네. 보수층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게다가 또 되게 억울하게 쫓겨난 건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조국 대표의 경우 불쌍하다. 뭐 그런 이제 고통을 당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그쪽 집안에서 봤을 때 한동훈이라는 사람도 불쌍한 거죠. 그냥 쫓겨난 게 솔직히 좀 억울하게 보이긴 해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선거는 이제 막바지로 가면 절박함의 싸움이라고 네. 보는데 본인도 절박해야 선거 운동이 절박하게 되고 유권자들이 보기에도 절박하다. 아니 이 사람은 이거 아니면 지금 기회가 없잖아. 네. 이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렇게 놓고 보면 사실 한동훈 전 대표한테는 이게 약간 마지막 기회 같은 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이 지지자들한테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근데 하정우 전 수석은 좀 상대적으로 부잣집 막내 아들 같은. 테토남 같고 이제 부잣집 막내 아들 같고. 그러니까 이거 아니어도 네. 다른 자리 받지 않겠어? 약간 이런. 정한데 뭐 기업으로 있죠. 다시 돌아가도 되겠다라는 느낌마저 준다는 게 약간 좀 약점이죠. 맞아요. 근데 절박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셋 다 절박함을 보이는 사람이 박민식 전 장관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네, 또. 셋 중에 절박함을 보이는 사람이 좀 유리할 것 같은데 일단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약점 무소속으로서 한계가 뚜렷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당 지원 받는 거랑 안 받는 맞아요. 거랑
초반에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보이면서 박민식 전 장관을 누르지 못하면요 3등으로 떨어집니다. 네. 선거 후반으로 가 있습니다. 네. 이게 2024년 총선에 이제 수영구 같은 그렇죠. 그것까지는 안 가겠지만 수영구에서 이제 장해찬. 정연욱, 장해찬 요 네. 케이스를 말하는 거죠. 그때 정연욱 후보가 캠페인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자기 얼굴을요 안 냈습니다. 그냥 당만 국민의힘 정연욱 얼굴 없이 당의 힘으로 장해찬을 누른 거예요. 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때 역전이 됐던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아마 박민식 후보는 많이 또 기대할 거예요. 뒤로 갈수록 당의 버프를 받는다.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정말로 자기들이 절박함을 보이려면은 처음에 지금은 아직 그 보궐선거가 어제 생겼잖아요. 네. 이제 사태를 어제 됐으니까 그러면 뭐 예비후보 등록 못 하잖아요. 그럼 선거운동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내려갔을 때 바로 북구청장으로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야 된다. 그래갖고 그러면 현수막도 걸 수 있고 옷도 입고 다닐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북구청장 예비후보 등록했다고 꼭 북구청장 나가야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갖고 그걸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선거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모든 선거운동을 다 하고 보궐선거면 그때 보궐선거 다시 예비후보 등록하면 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비후보를 그렇게 등록을 할 수도 있군요. 네. 그래갖고 이 제안을 했는데 네. 거절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박민식 전 의원은. 왜 그러냐면 지금 어쨌든 윤어게인의 색채를 없애기 위해서 오세훈 후보조차도 녹색 옷을 입고 다니지 녹색 당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빨간 옷은 지금 최대한 마지막까지 안 입으려고 할 것이다. 아마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나름의 꼼수를 안 쓰지 않았는가도 한번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꼼수가 또 다르게 말하면 절박함의 표현이라서 저는 그 얘기 들었을 때 이렇게 하지 왜 안 했을까라는 생각. 그걸 꼼수라고 언론들이 욕하겠죠. 네. 욕하겠지만 그거 욕하는 것마저도 그 후보에 대한 절박함이 보여지는 걸 수도 있으니까요. 거고, 이래서 그랬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박민식 의원은요. 일단 진짜 북구갑 토박이고요. 그렇죠. 아버지가 또 이제 그 베트남전에 전사하신 그 분이시고 또 이제 여기서 지역구에서 강점이 18대 19대 의원을 했어요. 그리고 20대 21대도 출마를 했었고 4번이나 나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지도 걱정은 없는 분입니다. 네. 그리고 적어도 부산 북갑에서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가 아직 공천이 확정이 안 됐는데 아마 될 거라서 네. 그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이 어쨌든 어필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네. 다만 약점은 이거는 참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지역구를 이탈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제 전재수 후보가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여기 힘든 선거를 하기 싫어가지고 지난 총선 때 처음에 자기는 20년 분당 사람이라고 하면서 경기도 분당으로 갑니다. 근데 분당에 공천이 여의치 않으니까 영등포로 가요. 영등포로 갔는데 영등포울에서 거기 이제 박용찬 그 후보가 버티고 있는데 그 교통정리를 위해서 해줄 걸로 기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윤석열 정부의 실세였으니까 교통정리를 해줄 걸로 기대했는데 교통정리 안 해주고 경선 붙인다고 하니까 그냥 경선을 포기하고 받고 나갑니다. 그래갖고 있다가 이제 한동훈 전 대표 때 한동훈 전 대표가 이렇게 뭐 설득을 해가지고 서울 강서을에 뭐 험지 나갔다고 했는데 강서울 험지 아닙니다. 강서울은 정말 좋은 지역구예요. 국민의힘에서. 김성태 전 의원이 강서울 아니에요? 그리고 김성태 전 의원이 선거구 획정 때 아주 게리맨더링을 잘했어요. 아주 좋은 표밭으로 만들어놨죠. 강서에서 좋은 국민의힘의 좋은 표만 딱 떼어놔가지고 강서울을 만들어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험지는 아닙니다. 그리고 분당을 영등포를 거쳐서 강서을로 가면서, 그러니까 부산 북갑을 떠나면서 또 뱉어놓은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막 허리 굽히면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선거운동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부산의 정서를 봤을 때는 용서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부산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봤던 그 동네라면 좀 짜증은 나는 거죠. 왜냐면 그 동네 뭐 기문기구 아니면 아니고 약간 좀 그런 게 강한 동네잖아요. 아싸려야 되는데 뭐냐 떠나놓고 다시 돌아왔어? 뭐 약간 근데 그걸 이제 얼마나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진정성 있게 아유 제가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해 주세요. 약간 좀 그런 컨셉으로 다시는 안 떠나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약간 좀 그러면 좀 받아주지 않을까. 울면서 막 리어커 끌고 막 밀고 이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하시더라고요. 그 총선이 끝나고 서병수 전 시장 이제 정계 은퇴하셔야 되는 분이잖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힘드니까 그 박민식 전 의원한테 얘기했대요. 네 내려와서 당협위원장 맡아라. 근데 안 한다고 했대요. 그때도. 그런 거 다 알 거 아니에요, 지역민들. 다 알죠. 이제 그거 선거가 시작되면은 그것 갖고 이제 나올 겁니다. 그때 왜 안 하셨습니까? 뭐 이런 걸로 이제 하겠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극복하기가 힘들 겁니다. 하지만 또 왠지 또 그런 건 또 유연하게, 그러니까 하정우 후보에 비해서는 그런 걸 굉장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 그때 잠깐 뭐 눈이 돌아갔습니다. 막 그러면서
왠지 그런 건 또 되게 잘할 것 같아요. 박민식 후보는.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인지도 지금 이게 거의 전국 선거가 됐기 때문에 네. 그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긴 하죠. 하정우 수석은 대통령이 워낙에 샤라웃을 세게 해줬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게 된 상태인데 뭐 그거에 비하면 낙한데 어쨌든 국감 내에서 인지도 자체는 뭐 부족할 게 없기 때문에 크게 뭐 이건 약점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뭐 넣어야 되니까 넣었고요. 네. 국민의힘 지지도가 너무 낮다. 이것 네. 또한 이제 그 맞아요. 약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 어떻게 나오고 있냐? 뭐 최근에 여론조사들을 한번 모아봤는데요. 예, 거의 뭐 하정우 후보가 37%, 35%, 30%, 31% 이게 그 최근 순위거든요. 그래갖고 거의 이렇게 30% 1등 달리고 있고 하정우, 한동훈, 박민식 후보가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정도인데 이게 시간 순으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래는. 조사 방법이 다른 여론조사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참고만 하시라고 제가 몇 개 안 했으니까. 네. 이렇게 그냥 별로 보여드렸는데 없거든요. 네. 제가 재밌게 본 포인트가 이거예요. 그 보시면은 여론조사 꽃에서요. 그 한동훈 후보가 24.2, 박민식 후보가 20.4%잖아요. 거의 이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거잖아요. 같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펜앤마이크가 의뢰하는 공정의 여론조사에서는요. 하정우 후보 30.1, 한동훈 후보 26.7, 박민식 후보가 14%입니다. 엄청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네. 저는 이 차이가 왜 발생하냐를 이렇게 곰곰이 따져봤는데 네. 표본이 달라요. 표본이 다른 세 개의 여론조사는 북구 갑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예요. 네. 근데 공정 여론조사는 부산시 전체를 상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북구 갑에 사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박민식에 대한 그 애틋함, 호감, 우리 새끼 이런 게 있기는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향후에 여론조사 여기 굉장히 많이 돌아갈 텐데 그런 것들이 거기서 이제 얼만큼의 차이를 내느냐가 뭐 한동훈 전 대표에게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이 다음에 이제 여론조사 분명히 할 텐데 두 번째 이 다음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주 추이가. 그러니까 결국 네. 다음 주일 텐데 그렇죠. 대지표가 완성이 되고 네. 사실 꽃이나 공정의 경우는 하우스 이펙트 현상에 있죠. 대한 게 있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감안해서 봐야 된다라는 측면들이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정도에 뭐 갤럽이 됐건 뭐 네. MBS가 됐건 조금 더 뭐 보수적으로 뭔가 표본을 보고 질문을 하는 곳에서 나왔을 때 그게 네. 이제 추세를 볼 수 있는 네. 근거가 되겠죠. 분명히 격전지들은 할 거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게 사실은 여기 여론조사꽃, 그다음 공정, 그다음 코프라 네. 지금 이제 이 지역을 여론조사한 곳들이요 다 하우스 이펙트가 좀 있는 곳입니다. 네. 약간 아직까지. 질문으로 바이어스 넣는 경우도 종종 있었거든요. 전문용어는 마사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대놓고 신뢰하기는 좀 어렵다. 향후 좀 참고만. 이제 조금 이제 좀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는 네. 게 제 판단입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여기 북감에서 61%, 33%, 잘한다 60%, 32% 이렇게 높게 나오고 있고요. 정당 지지율은 여기는 뭐랄까 국민의힘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꽃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라는 점 이제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양자 대결 가능성이 제가 아까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장동혁과 한동훈을 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로 못 합집니다. 네. 근데 후보 등록을 하고 공천을 하고 이제 걷게 되면은 단일화는 순전히 이제 후보의 결단이 돼요. 자기가 이제 후보 사퇴해버리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단일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박민식 후보가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그 살 길이 안 보인다 이러면은 한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망설이면서 계속해서 미루고 있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공천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저는 그러면? 이제 한동훈과 네. 장동혁은 어느 하나가 죽어야지 끝나는 관계까지 지금 이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서로가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 두 마리의 고집센 염소. 네네.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예, 그 상태인데 그럼 이제 결국은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김정현이래. 김정현은 여기 자리에 없는 네. 분이고 박민식 후보가 결단을 내려갖고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뒷수습이 되겠는가? 이거는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장동혁 체제가 완전히 끝장나고 왕의 귀환을 해갖고 당을 수습을 하는 어떤 그런 구도가 이제 계산이 있으면은 뭐 딜을 할 수가 있죠. 거기에 배팅을 할 수도 있다. 네. 배팅을 할 수가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아직은 좀 도박성이 강한 배팅이다. 이제 이렇게 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요 선거 끝까지 서로 엄청나게 세게 경쟁하고 하다가 막판에
그거 하다가 뭐 이거를 뭐 전 국민을 전체로 하니 국민의힘 당원들로 하니 뭐 이런 여론조사 룰 갖고 막 싸우고 막 이러다가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 방금 하정우 수석한테 전화가 왔는데 받을 걸 그랬나? 아 그래요? 이런 대박 상황이었는데 받았어야 됐나요? 하여튼간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분석 잘하시네.